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계산하기 귀찮다고 덮어두면 거짓골 못 면한다. 은퇴 후 퇴직금으로 4,000원짜리 도시락도 못 사 먹는다고? 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고 요거 항상 계산해서 보여드리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은퇴 이후, 노후, 굉장히 먼 미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 굉장히 꼰대라고 하고 라떼족이라고 부르죠. 나 때는 안 그랬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굉장히 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누가 그런 말을 꺼내면 차단해 버립니다. 생각하기만 해도 굉장히 막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덮어두고 YOLO를 외치고 있습니다. 유럽 애들이 사는 것처럼 열심히 돈을 모아서 여가생활에 여행 가는데 돈을 쓰는 거죠. 인증샷 올려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려서 과시도 하면서 스스로 만족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차를 많이 사죠. 시계나. 그렇게 해서 사진 찍어서 인증샷도 많이 올리고 스스로 굉장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아니, 멋져 보이는 거겠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부모님이 상속해줄 재산을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국민연금을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령할 퇴직금을 믿고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출산을 많이 해서 효자가 한두 명 정도 나올 확률, 그래서 형제들끼리 십시일반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봉양하자, 그런 확률, 효자 효녀를 낳아서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실 건가? 그것도 아니면 이분들을 믿고 있는 건가요? 이분들이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줄까요? 그런 정책을, 좋은 정책을 만들어 줄까요? 아니라는 거 다 알고요. 정말 말 그대로 덮어두고 안 보는 거죠. 마치 평균 수명이 20년, 30년 전 그 시대를 사는 사람처럼. 20년 전에 남자들 평균 수명이 65세였거든요.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돈 벌다가 갑자기 사망하면 이렇게 고리타분한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할 필요도 없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팩트 체크예요. 뭐냐면 우리 은퇴 이후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계산기를 켜볼게요. 네, 계산기입니다. 조금 더 작게 해볼까요? 제일 작은 건가? 네, 계산기 잘 보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편의점 도시락, 요즘에 백종원 도시락 있죠? 백종원 도시락을 사 먹는다고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 얼굴이 잘생기진 않았지만 나와야 되니까 잠시만요. 네,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백종원 도시락 4,000원입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한번 사 먹어 볼게요. 자, 은퇴 이후, 지금 30살이라고 가정하고, 은퇴 이후에 백종원 도시락을 사 먹을 건데, 부부가 같이 사 먹어야 되겠죠. 곱하기 1을 하면, 한 끼에 8,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냥 지금 시세로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요거를 삼시세끼,
도시락만 뭐 굉장히 우울한 얘기지만 한번 해볼게요. 도시락만 먹을게요. 그러면 부부가 도시락을 3끼 먹으면 지금 시세로 24,000원이 나옵니다. 비싼 도시락을 먹지도 못해요. 요거를 한 달 동안 한번 먹어볼게요. 72만원이 나옵니다. 그쵸? 요거를 12달을 먹어보면 1년에 부부가 도시락 4,000원짜리 도시락만 먹었을 때 굉장히 우울하죠. 864만원이 나옵니다. 자, 은퇴 이후에 60세에 은퇴했다 가정하고 30년을 먹어볼게요. 자, 그러면 2억 5,920만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도시락을 사 먹는 30년 동안에도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겠죠. 그런 거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시세예요. 4,000원은. 그렇게 해도 거의 2억 6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물가 상승률입니다. 지금 물가는 보통 2%씩 상승, 최근에 물가는 2%가 상승 안 하지만 보통 2% 정도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 미래에 우리 요런 거 물가 계산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72법칙, 제가 복리법칙 설명드린 적 있죠. 물가는 복리거든요. 72법칙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곱하기해서 72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복리 12%, 1년에 12%다. 그러면 12% 곱하기 6은 70이죠. 그러면 복리 12%가 6번 12%씩 6년 동안 12%를 받으면 내 원금이 2배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만약에 9%다. 그러면 9 곱하기 8이죠. 8년 뒤에 내 원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자, 물가 상승률은 2%입니다. 자, 그러면 36년 뒤에 원금이 2배가 되는, 화폐 가치가 2배가 되는 거예요. 물가가 2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화폐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30대인 분이 은퇴 시기쯤에 도시락을 사 먹으려면 한 개 4,000원이 아니라 거의 8,000원 정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이 금액이 2배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이건 도시락 지금 시세로 계산을 했으니까 4,000원짜리로.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냐면 부부가 도시락을 30년을 먹으면 5억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지금 30세가 은퇴해서는. 자, 근데 도시락만 먹나요? 자, 도시락을 먹는 게 아니라 설렁탕. 지금 시세로 8,000원 정도 하죠. 설렁탕 먹으면 돈은 훨씬 더 10억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죠. 여가생활은요? 옷은? 여행도 가야겠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수도세도 내야 되고 휴대폰 요금도 내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이 채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판매하는 상품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냐, 보험이나 펀드나 주식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냐는 거죠.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말도 안 되는 투자법이나 종신보험으로 저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행만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확정적으로 피할 수 없는 미래가 옵니다. 핵심은 은퇴죠. 재무설계사들이 기승전 보험으로 귀결을 시키고 종신보험이 최고의 상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금융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재무설계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재무설계는 오로지 은퇴설계에 맞춰서 재무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설계랑 은퇴설계랑 지금은 같은 뜻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은퇴설계를 하면 아까 말한 도시락만 사 먹어도 그 당시 시세로 5억인데 할 수 있냐고요? 안 됩니다.
연봉을 뭐 2억 3억 벌지 않는 이상 애들 키우면서 못하죠. 빚 갚으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소득의 다각화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득은 사업소득이 있고요. 임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등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득 5가지죠. 이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당장 이걸 공부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이걸 다 여기서 다 소득을 창출해낼 수 없으니까 일단은 마음을 오픈하고 그쵸? 그리고 공부를 해나가야 이 확정적으로 피할 수 없는 미래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부라는 과정에서 이 돈을 모아나가면 종잣돈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갈고 닦았던 사업, 임대, 연금, 금융, 근로, 소득을 이 종잣돈으로 활용을 해서 이 5가지 분야에서 소득을 이끌어내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 한 군데에서 소득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쪽을 내는 게 아니라 복수의 분야에서 소득을 창출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퇴직금을 들고 갑자기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치킨집 차린다고. 그쵸? 왜냐면 10년, 15년, 20년 치킨집 운영해온 분들과 경쟁이 안 되거든요. 커피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를 하는 와중에 그런 것들을 익혀나가야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나가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건 뭐냐면 근로입니다. 내가 근로를 최대한 오래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그게 영업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근로를 최대한 늦게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세대는 아마 경비도 없을 수도 있고요. 버스 운전기사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택시기사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랑은 좀 모습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근로를 최대한 오래까지 할 수 있을 방법을 지금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연금소득, 금융소득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퇴직금이죠. 퇴직금 중간에 정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퇴직금, 개인연금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요. 금융소득은 이자나 배당소득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이나 펀드를 더 이상 도박처럼 취급하시면 안 돼요. 자본주의잖아요. 제대로 된 투자법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모른다면 도움을 받으셔야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5만원, 10만원씩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연금이야 뭐 회사에서 맡아주는 거지만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를 싫어하면서도 50대, 60대에 정말 안정적으로 펀드랑 주식하는 분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젊었을 때 많은 돈을 잃어봤고, 물론 잃으면 안 되겠지만 잃어봤고 경험을 해봤고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잘하고 계시니까.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을 여는 과정이죠. 공부를 해나가고 나중에 결국에 종잣돈이 쌓여나가 있으면 은퇴, 퇴직금을 가지고 나와서 치킨집을 차리는 게 아니라 그 내 돈 1억, 2억에서 이자랑 배당만, 수익만을 가지고 어느 정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가지고 연명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시드머니는 계속 있으니 종잣돈은 계속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으니까 돈이 일을 하니까 일을 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그때쯤에는 내 머릿속에 있을 거니까 경험인 거니까. 자, 결국에는 5억, 10억을 못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훨씬 더 나은 노후 인출 전략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사업도 하고요. 부동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임대소득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다각화시켜 놓아야
조금 더 그래도 융통성 있는 미래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어서 최근에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힘들어요. 예전에는 세금 혜택을 줬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한 길만 걸어오셨어요. 부동산. 지금 낭패를 보고,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낭패를 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믿고 갈 게 아니라 조금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도시락에서부터 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제가 지금 풀고 있는 숙제예요. 이 방향이 맞다라고 믿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과 주식 펀드에 특기가 있었는데 이제 영업이나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찾아 나가고 있고요. 또 다른 소득, 사업이나 임대소득 쪽으로 공부를 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 쪽으로는 계속해서 경험을 축적시키고 있고요.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모집을 하면서 관리하면서 해 나가고 싶은 거죠. 자, 일단은 제 시청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40대에서 60대 여성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직접적인 해당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젊은 친구들 위주로 해서 방송을 제작을 해봤는데 조금 더 우리가 다들 제가 한 얘기 다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덮어두고 생각 안 했던 것들이니까 다시 한번 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막연하게 어렵다고 느껴졌던 미래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잖아요. 근데 하나씩 풀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욜로 외치지 말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구독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선이었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절실하신 분들은 당연히 연락하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그쵸, 이거죠. 네. 공백 없이 설계를 잘하고 있습니다. 청약 이후에는 보험금 청구나 펀드 관리, 주식 강의도 하고 있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영업하고 있으니까 타 설계사와 비교를 위한 견적은 하지 마시고요. 관리받고 싶은 분들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같이 연락을 하라고 했더니 너무 많은 분이 도움만 받으려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관리받고 싶으신 분들 연락 많이 주시면 제가 좋은 상품으로 여러분들 니즈에 맞게 상황에 맞게 설계해서 관리까지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